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최정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국내 증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 보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없어요. 지수가 방향성이 없어서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포인트라고 보세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증시도 굉장히 좀 하락세가 좀 깊으면서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왔다 갔다 해요. IT 섹터가 굉장히 좀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격이 좀 심상치 않다.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역시 나스닥 증시가 먼저 좀 조정을 좀 일부 좀 받았었고 네. 뭐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으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조정을 받지 않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시장에서 IT 섹터가 대장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업황이 시장에서 예상치가 이겁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이나 혹은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애플의 효과까지 모두 다 끌어다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그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약 악재가 발생이 된다면 많이 올랐던 종목도 위주로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2017년도에는 원자재 시장 쪽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요인은 첫 번째 그림은 유가인데 유가가 대세 하락이 끝난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보다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그 다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구리 가격의 흐름을 보시는데 구리 가격의 대세 하락이 끝난다. 바닥에서 역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럴 때는 상승 가능성에다 베팅을 하시는 전략이 맞겠고 마지막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국제 면화 가격의 흐름을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MEG DG 뭐 이런 폴리에스테르와 관련된 에틸렌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급락세가 나왔다라는 것이 왜 있을까? 다시 면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틸렌과 관련돼서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주가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락탐, 카프로 같은 회사의 실적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나일론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 같이 면화 가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시나 그 핵심 원자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종목에는 어떻게 좀 대입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상승 종목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LS산전이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락앤락 있고요. 또 NC소프트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주들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1.5%가량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시총 톱10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LS산전입니다. 이 종목이 상당히 좀 묵묵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시각이세요? 우리 보통 LS산전이 4차 산업혁명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에서 전력 케이블 혹시 아십니까? 변전반 뭐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런 산업들은 업황이 어떻게 좋아질까요? 업황이 지금 바닥에서 뭔가 좀 설비 증설이 나타나야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번 1분기 때 일본 쪽입니다. 일본에서 기계 산업 쪽에서의 지금 신규 수주가 20% 이상 증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거의 모든 업종들은 리니얼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바닥에서 경기가 계속해서 뭐 나빠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LS산전의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대세 하락이 있었었죠. 이때 경기와 같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기와 같이 흘러가고 있었다가 LS산전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경기를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역시 LS산전의 주요 핵심 원료 중에 하나가 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LS산전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구리 관련주 가장 구리와 관련된 종목이 풍산이겠죠. 그쵸. 그러나 LS산전도 그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가 원재료가 구리 가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면 LS산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치 이런 거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소주 가격 40원 올리면 식당에서 얼마 올립니까?
100원 올리죠. 1,000원 올리지 않을까요? 3,000원에서 4,000원을 올렸으니까 네. 이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제조업체에서는 네. 여태까지 올리지 못했던 부분은 업시켜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S 산전에 대해서 구리 가격에 베팅이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네. LS 산전이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죽은 전 40원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네. 네. LS 산전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 판가로 전이를 시키지 못하면은 다소 회사 측의 수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재료, 이 판가로 바로 또 인상이 가능한가 봐요. 거의 모든 이런 풍산이나 이런 LS 산전 같은 회사들은 거의 연동해서. 판가로 다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현대차도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톱10 가운데서 가장 선전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분기 실적 레포트가 속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되고 있나요? 우리 현대차 업황 안 좋고 주가 급락했을 때 우리 계속해서 매수 의견 네, 드리면서 맞아요. 가져가시자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었죠. 봤어요. 네. 그때 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머징에 대한 마켓 시어가 한 58% 정도를 차지하면서 이머징의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현대차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2011년도에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한 11%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머징 국가로의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제 다닥 쪽에서 이머징 국가들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우리가 실적 가시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략이 맞겠고 우리 신형 자동차 나왔죠? 코나. 그래서 SUV, 산타페 밑에 동생, 막내 동생 정도로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하반기 G70 모델, 제너시스 G70 모델이 나오면서 제너시스 시리즈가 마치 일본의 도요타의 렉서스를 연상케 하는 뭐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꽃길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역시 주봉상의 위치입니다. 대세 하락이 끝난 다음에 바닥 쪽에서 바닥거리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일부 허접한 현대차보다 훨씬 더 못한 회사들 중에서도 현대차보다도 훨씬 더 지금 굉장히 주가가 높고 퍼도 높고 PBR 청산가치도 높은데도 현대차가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지금 주가 재평가 과정이 있습니다면 아마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을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관련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요. 또 워낙에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만 잘해줘도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어서요,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하락했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들어서 BJF 리테일은 뭐 연일 악재가 나옵니다. 별로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는데 낙폭 깊었고요. 이어서 KT를 비롯한 통신주도 약세였습니다. CU메디칼, 에이스테크 그리고 한국타이어까지 꼽아봤습니다. BJF 리테일은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이 시간에도 편의점 관련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셨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도 5%나 빠졌거든요. 어떻게 하죠? 지난주에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말씀드리면서 파셨으면 좀 일봉상의 흐름을 먼저 좀 볼까요? 이때도 저희가 맞아요. 매도 의견을 들었었고 네네.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들었었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편의점주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신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시장의 성장성이 한계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업종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직하신다라고 보시면은 어떻게 좀 소비를 좀 많이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떤 성장성 앞으로 내가 1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 벌고 뭐 500만 원 벌고 미래적 가치가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주식이라는 것은 꿈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적어도 편의점주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어떤 외딴 섬에도 편의점이 있고 강원도에 가도요. 아니 그렇게 인적이 없는데도 편의점들이 그렇게 있어서 국도에도 굉장히 사람 아무도 없는데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편의점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편의점에 많이 들어서게 되면은 누가 돈 벌까요? 편의점주. 아니겠죠?
비지프리텔이 돈 벌겠죠. 아, 회사가. 그렇죠? 왜냐면은 뭐 인테리어비에서 시작이 돼서 뭐 가맹비에서 시작해서 로얄티비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했을 때 편의점 업계들은 지금 뭐 과경쟁 상태다, 뭐 네. 치킨집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이 아닌 뭐 해외 쪽에서 만약에 성장의 모멘텀을 잡는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가 재평가 과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네. 지금 입장에서 월봉상의 흐름을 좀 봐주실래요? 월봉상의 흐름을 보여주시면 정말 이건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편의점주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편의점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 프로를 통해서 시장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께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방송 네. 보신다면 적어도 폭탄은 피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편의점주들은 다소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어서요, 한국타이어입니다. 이 종목은 물론 지난주 마지막 거래는 조정받긴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우상향 패턴 그리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이렇게 좀 달아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전 세계 탑타이어 업체들이 있었죠. 뭐 고디어나 이런 탑타이어 업체들이 1분기 때 가격 인상 조치를 했었고 이런 거겠죠. 우리 자꾸 소주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아침부터 소주 가격을 그 하이트질러가 인상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업체들도 같이 올리죠. 그쵸. 뭐 맥주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쵸. 심지어는 과자 가격도 라면도 위인으로 그렇고 그렇죠. 다 그래요. 좀 밉다는 생각은 들겠지만은 어쨌든 이겁니다. 지금 한국 타이어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국제 고무 가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천연 고무 가격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그리고 부타딘 공장 워낙 좀 많이 졌었기 때문에 아니 공장 너무 많이 져갖고 과당 경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에 좀 힘들었었는데 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여파 왜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하반기도 실적 가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략이 맞겠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나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하루의 거래 좀 밀려났다고 걱정 마시고요. 한국타이어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전략 듣겠습니다. 어떤 팁이 있을까요? 자, 이제 실적 시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두산인프라과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캐터필러도 주가가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2분기 실적에서는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한 모습. 그리고 유가가 조정받을 때 산업재 시장 쪽에서도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시장은 하반기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과 반대적 포지션을 채워가면서 하신다라면 적어도 크게 손실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IT 섹터 물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이 있다라면은 네.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유하신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